안녕하세요. 사계절 중 자연의 속도가 가장 활기찬 초여름 5월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를 실행하기만도 바쁜 5월을 보내는 일상에서 주변의 식물, 자연과 함께 존재하기만 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윌북에서 나온 2021년 3월에 갓 신생아로 태어난 정원의 쓸모라는 책과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자 수 스튜어트 스미스는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치료사인데요. 이 책을 통해 식물을 가꾸는 것, 더 나아가 자연과 함께 머무르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과 대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정신의 건강 상태가 불안정한 것도 낮은 소득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는 자료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불평등은 이런 녹색지대를 많이 경험하게 하면 최대 40%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 것도 아닌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 서로가 거친 감정에 대해 다치지 않으려고 피하기도 하는데 자연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우리의 기분에 전염되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위안을 준다고 해요. 저자는 정신과 의사라는 자신의 직업은 본인이 노력한 결과가 바로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이와 비교해서 가드너, 정원사는 노력의 결과를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보고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을 위해서 저자의 생각을 좀 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자연을 돌본다면 그 안에 정원이 이렇게 변화하고 계절에 따라서 그 결과를 맺는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도 변화한다는 거죠. 이 저자가 원예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육체적 활동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정신을 가꾼 이야기들이 이 책에 나옵니다. 마음을 가꾸는 식물이라는 챕터에서 보면 정신분석가인 존 보울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보울비는 애착 이론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람들이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언제나 다시 재회를 꿈꾸기 때문에 우리가 상실을 마주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늘 어렵고 힘이 듭니다. 보울비는 엄마를 우리 인생의 최초의 장소라는 개념으로 바라봐요. 아이들이 겁이 나거나 속상할 때 안전한 엄마 품을 찾게 되죠. 이 안식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복되는 분리나 상실 이후에 오는 재회, 회복의 작은 경험들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안전기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멜라니 클라인 역시 애통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 좋은 느낌을 이 저자는 흙 묻은 손에서 발견합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다시 썩어가는 이 자연 주기, 부패하는 자연 주기는 우리의 애도 역시 생명 주기의 일부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해주기 때문에 가드닝 하는 것, 식물을 가꾸는 것, 자연을 바라보는 것 자체로 일종의 의식이 될 수 있대요. 사람들은 자신이 우울해지면 세상과 자기를 훨씬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은 셀프, 자기에 대해서 우울하고 현실, 직업이나 관계에서도 우울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우울합니다. 이 식물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부활과 재생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인간의 심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로 회복되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 정신 안에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다만 너무 큰 트라우마나 상실,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오토매티컬리 자동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이 만만치 않아서 쉽게 회복의 길로 가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치되었던 우리의 정원들이 혹은 아이들이 망가뜨린 정원들이 아이들이 떠난 후에 잘 가드닝하고 잘 가꾸면서 회복되는 걸 보면서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돌보며 우리 스스로가 회복하는,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사람보다 식물을 대하는 일이 우리가 훨씬 더 수월하고 덜 위협적이기 때문에 식물과 함께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는 일이, 오히려 거리를 두는 일이 다시 인간성과 재접촉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자는 말을 해요. 잘못된 생각이나 감정을 바로 알아내서 문제를 이해하고 바로 해결하면 그때 그 피해는 줄일 수는 있지만 그 영속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가져오는 신경 연결 통로를 놓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두뇌 구조를 하드웨어, 정신을 소프트웨어로 분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사실 그 둘은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분리가 불가능해요. 경험이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경망을 형성하고 우리의 신경망은 생각, 느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되게 비자연적으로 만든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식물을 가꾸고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보는 행위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남과 재창조와 치유가 일어나는 거겠죠. 정원에서 자주 시를 썼던 윌리엄 워즈워드는 우리 주변 세계를 자신이 인식하면서 절반쯤은 재창조한다고 말을 했어요. 물론 우리는 땅의 열매를 직접 우리가 막 만들어내거나 생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앞에 아름다운 꽃들이 있듯이 자라나게 할 수는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가진 염려와 통제를 내려놓고 삶의 구조가 회복되는 재창조의 시간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의 가치를 알게 해준 정원의 쓸모를 마무리하면서 자,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최근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은 언제였나요? 감사합니다.